소회를 밝히기에 앞서 코로나19가 비상인 가운데 이렇게 모시게 된 점 너무나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안전을 위해 자리가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 불문하고 불미스러운 사안으로 인해 무리를 일으켰던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가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힘내라며 응원해주신 시민분들과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만약의 사태를 우려해 소수의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만 이 자리를 알리게 되었으며,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시겠다고 연락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는 참석을 만료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16개월간의 공백을 깨고 다시 의회에 복귀합니다. 법원의 올바른 판단으로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포시의회 제명 처분 사유가 되었던 성희롱 혐의에 대한 무혐의 확정에 이은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승소는 시민을 위해 남은 기간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새는 두드리면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지난 16개월의 공백 기간은 개인적으로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의 나날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두들기고 질책하며 인내하는 시간과 번뇌하는 계기를 만들어줬고, 자신을 돌아보며 보다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하루를 열흘처럼 뛰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 시민과 지역주민분들이 저로 인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하지만 제 열정과는 다르게 의회 복귀를 앞두고 목포시의회가 저를 가장 많은 재척사유가 되는 기획복지위원회에 배정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업체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해 충돌 방지 차원과 떳떳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기획복지위원회 배정을 거부하였으나, 시의회는 재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복지위의 배정을 강행하여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에 대한 비난과 질책은 얼마든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과 지역주민분들에게 제가 보답하는 길은 남은 기간 의회에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기에 저 김훈이 아니라 시민과 지역분들을 위한 봉사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위원회 결정을 제고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의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지역민들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시민만 바라보며 저의 공백 기간 동안 살피지 못한 지역 곳곳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며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남아있는 법적 절차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성실히 임할 것이며, 시민과 지역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떳떳이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뭐 장시간 시간을 좀 하기는 그러지만 간단히 질문 몇 가지는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국장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 기자입니다. 강제추행 이렇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강제추행의 내용은 제가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 뭐 이게 옳은 일인지 뭐 제가 뭐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지만 뭐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시의회에서 이렇게 회식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이제 2차로 뭐 간단하게 뭐 맥주를 한 잔 더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뭐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우리 김승현님께서는 가지 않으시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셨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같이 가시자고 손목과 어깨를 이렇게 뭐 붙잡았다라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법적 절차에 있어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웅 국장님. 그 마지막에 저기 법적 절차에 있어서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떳떳이 그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요. 요즘 좀 구체적으로 아주 뭐 디테일하진 않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밝혀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너무나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말 그대로 시민분들께 떳떳하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명명백백히 밝혀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또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배정 부분에서요. 그러면 우리 김훈 의원은 상임위 제적 사유 때문에 그들 의사를 정확히 표현을 했는데 우리에서는 무조건 가라고 배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배정하게 되면 가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어요? 네, 당연히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이전에 10시 30분에 목포시의회 박창수 부장님과 미팅을 진행하였고요. 그 자리에서도 저희 의사를 충분히 표현을 하고 왔습니다. 아까 상임위원회 관련해서 추가로만 좀 여쭤보려고. 예, 나머지 상임위원회도 제철사에 해당되는 어떤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주장을 의회 측에서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전달받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법인을 경영해왔던 기업인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 또 구분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획복지위원회에 가장 제척이 많이 되는 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네, 한방송 고정민 기자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절차들 법적 대응도 마지막으로 시사를 좀 하셨는데, 좀 본질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앞서 나왔던 좀 판결문을 좀 보면 쟁점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부 언론 이제 보도에서는 좀 절차상 하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명이 부당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만, 판결문에 보면 명백히 그것이 무효라는 그런 문구들이 좀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점들을 좀 문제라고 보시고 앞으로 좀 대응을 하실 건지, 그리고 어떤 해석을 좀 갖고 계시는지. 저는 1차적으로 언론에 지금 나온 이게 과연 실체적 하자냐, 뭐 절차적 하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요. 저는 재판 과정 속에서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모두 다 주장을 했고요. 판결문은 지금 저희 문자 메시지를 받으시고 참석한 국장님들께 오늘 다시 한번 보도자료와 함께 제가 전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보시면 절차적 하자, 사실관계와는 별개로라는 게 아닌 절차적 하자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명백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적 하자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다라는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은 별도로 제가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체적 하자는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